안녕하십니까. 채소 성취 수준 보장 지원단 인천 세원고등학교 황지은입니다. 오늘은 공통과목 국어 중에 문법 영역,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래에 SNS에 게시된 글을 읽어보고 이렇게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우선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파악하기보단 어떤 단어를 쓴 것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쓴이가 전달하려 한 진심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렇게 결국 맞춤법에 맞지 않게 글을 쓰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게 되죠. 언어는 약속의 일종인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불편하고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결국 한글 맞춤법을 지켜 말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을 보면서 한글 맞춤법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제1항에 보시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꽃을, 꽃도, 꽃만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면 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동일한 형태로 적어서 한 번에 딱 보고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음 표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쓰이고 있는 한글 맞춤법들이 많았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잘 배워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철수가 고무줄을 늘리다, 늘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헷갈리게 쓰이는 단어기도 합니다. 자, 두 개는 쓰임이 좀 다른데요. 넓이와 부피일 때는 늘리다. 그 다음에 길이는 늘이다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은 넓이와 부피가 아니라 길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늘이다. 요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괜시리와 괜스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습니다. 바로 괜스레가 맞는 말인데요. 괜시리는 괜스레를 잘못 표현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스레 가슴이 울렁거린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바로 로서와 로서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문장에서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방앗간에서 쌀로서 떡을 만든다. 자, 떡을 만드는 수단이 바로 쌀이죠. 자, 로서는 자격일 때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수단일 때는 로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로서가 맞겠죠? 그래서 쌀로서 떡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깍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깍두기가 맞을까요? 깍두기가 맞을까요?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는 깍두기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는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 받침이죠.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깍두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안에는 왠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앞에 있는 왠지는 왜 그런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넣어보세요. 안에는 왜 그런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말이 되네요. 자, 근데 뒤에 있는 왠지 같은 경우에는 틀린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왜는 관형사기 때문에 이렇게 지를 붙여서 바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웬 놈이냐 할 때 웬, 뭐 어찌된, 어떠한 이런 의미로 쓸 때 바로 웬이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왠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얘들아, 그 종이는 상자에 넣으면 돼요. 자, 이때 돼요와 돼요. 앞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살펴보았죠? 뭐가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 있는 돼어요의 줄임말인 돼요가 답이 되겠죠. 그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자, 이거는 기본형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기본형은 설레다죠. 마음이 막 들떠서 두근대는 설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설레다에다가 현재형인 니은을 사용을 해서 설렌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돋구었다랑 돋우었다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죠. 돋구었다는 안경 도수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를 높일 때 돋구었다라고 쓰고 돋우었다는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맛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돋우었다가 답이 되겠죠? 그 학교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률과 율, 앞에 있는 률과 뒤에 있는 율은 쓰임이 좀 다른데요. 우선 앞에 있는 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뒤에 있는 율은 앞말에 받침이 없거나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요 율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고율이 높다, 환율이 높다 할 때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나 받침 없을 때는 요 뒤에 있는 율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에는 전부 다 률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랜 동안, 오랫동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앞에 있는 오랜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맞춤법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은 관형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랑 띄어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붙여서 줬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같은 경우에는 부사 오래에 명사 동안이 붙은 합성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입니다. 당연히 붙여서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오랜 동안은 틀렸고 뒤에 있는 오랫동안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젠 평가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글 맞춤법을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맞춤법 규정의 일부입니다. 5항, 6항, 그 다음에 8항과 9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5항을 먼저 볼게요. 5항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네요. 우리 앞부분에서 깍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6항도 보시면 디귿과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얘네들이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그대로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8항 같은 경우에도 개, 레, 매, 페, 해의 해는 에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어도 쓸 때는 예로 적는다. 또 9항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자, 그럼 각각을 한번 우리가 맞춰볼까요? 자, 밑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기에서 잘못 표기된 단어를 모두 찾아 고쳐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보기에 보시면 우리 동네 골목길은 가로등이 적어서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잘못 표기된 단어가 두 개가 보이네요. 골목길, 어둡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왜 발음할 때는 골목길, 어둡습니다 라고 나지만 쓸 때는 왜 된소리로 쓰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 위에서 찾아볼까요? 네, 바로 5항에 있죠. 5항에 골목길의 기역 받침, 어둡습니다의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였을 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위에 있는 5항, 6항, 8항, 9항을 적용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자, 1번에 법석거리던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자, 법석거리던 이라고 해서 된소리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죠? 자, 된소리는 우리가 5항에 있었네요. 자, 5항에 봤더니 다만에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죠? 자, 법석의 앞에 법은 비읍 받침 뒤에 나는 거네요. 그런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석이 아니라 법석거리던이라고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럼 1번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안개가 거치고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자, 안개가 거치고.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걷히고가 맞을까요? 자,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죠? 6항을 한번 볼까요? 자, 디귿과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걷다의 히가 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거치고처럼 이렇게 치읓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과 티읕으로 그냥 살려서 적어준다라는 규정이 6항에 있네요. 자, 그럼 거치고가 아니라 걷히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폐품을 재활용하여 예쁜 가방을 만들었다. 자, 이때 폐품에 관련된 거는 예에 관련된 거죠? 자, 8항을 보시면 되겠네요. 게레, 매, 폐. 자, 폐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를 적어줘라 라고 해서 폐품이 아니라 이렇게 예, 폐품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방안을 삿, 삿이 뒤졌지만 휴대전화는 없었다. 자, 사실 삿,
삿삿이는 사사치라고 우리가 발음이 되죠. 자, 근데 이 치라고 발음이 되지만 이렇게 삿삿이라고 써줘야 될까요? 아니면 치라고 써줘야 될까요? 자, 몇 항에 있냐면 바로 6항에 있습니다. 자, 6항에 이렇게 삿삿이라는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올 때 아무리 치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트, 그쵸? 티읕으로 적어줘라 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삿삿이 이렇게 살려서 적어줘야겠어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에 책상은 나무의 무늬를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는 구항에 있습니다.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얘는 무니에서 니은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로 소리가 나도 쓸 때는 무니라고 써줘야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한글 맞춤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한글 맞춤법 오류에 대해 정확한 표기 방법을 알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양 있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